네, 부품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완성차 업체 얘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이 수급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기관은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데 또 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전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수출에서 경쟁력도 잃게 되고요. 그만큼 수익성도 감소가 되는 것이지만 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아차나 현대차가 향후에 뭐 원달러 환율이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승 탄력은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긍정적인 모습을 투자 패턴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이길지 기관이 이길지 시간이 지나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우선 시장의 우려감이 좀 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자동차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에 잠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나온 이슈를 한 가지 더 보니까요. 이제는 체크카드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스마트폰 없으면 이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것 같네요. 공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하루에 30만 원씩 직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혜주는 어떤 게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스마트폰 요즘에 없으면 거의 살지 못합니다. 이제 저도 그런 축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이틀 전에 그 기사가 나왔죠. 그 체크카드처럼 체크카드처럼 쓰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어제장에서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결제 한도를 늘렸다는 점이 이 전자결제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나리라든지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모멘텀을 받은 게 따로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결제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결제보다는 이제 보안이 쟁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한도 상향 조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어느 정도 나온 이슈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반응을 보이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큰 폭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보안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OTP, 그러니까 일회성 비밀번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 인증을 할 수 있게 그래야 보안 사고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나리라든지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고 수익성도 좋고 전망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높은 인포바인이라는 기업을 오늘 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포바인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그 휴대폰 공인인증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인데요. 근데 그 휴대폰,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를 그 자체에서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 클라우드 서버 같은 데다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기에 가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특히나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OTP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 비밀번호인데 이 휴대폰 결제라든지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 가장 그 보안 능력이 뛰어난 게 바로 이제 OTP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업 분야가 두 가지가 지금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인포바인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향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이 PC에 그 휴대폰 공인 인증서를 저장이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제로서 이 인포바인의 공인 인증서 보관 서비스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점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해서 뭐 결제주들이 다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결제 한도가 증액이 됐는데 오프라인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기존에 결제주 한다면 온라인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그냥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한도로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은 상당히 규모 갭 차이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한다는 것은 향후에 있을 오프라인 시장에 있어서 이 결제주들이 더 큰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식사를 하고도 휴대폰을 내밀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제 관련주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소셜 커머스나 쇼핑 관련주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업체들의 이제 신뢰성이죠. 얼마나 좋은 상품들을 가져오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물론 간접적인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진짜 그 가격이 아니라 뭐 다른 가격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까지는 일단은 뭐 기대감으로 이 소셜 커머스라는 산업 분야가 어느 정도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고객들의 그 신뢰성을 잃은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장을 못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선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안정적인 거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좀 여러분들이 자세를 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결제 확대로 인한 수혜주를 고르실 때는 업체의 신뢰성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수혜주 중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중소형주 중에서 그간 좀 고공행진을 했던 업종이죠. 네. 엔터주와 그리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업종입니다. 미디어주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엔터주는 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고, 미디어주는 반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탑픽 업종이 교체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증권사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SM과 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대표적으로 좀 비교를 했는데, 실상 그렇습니다. 그 SM이랑 YG엔터랑 죄송합니다. YG엔터랑 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구조가 딱 정해져 있죠. 뭐 음반 사업이라든지 공연 사업 그쪽에서 돼 있는데, 이 SBS 미디어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어 관련주들은 공연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니까 너무 갭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어떤 자금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론 또 한번 교체가 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을 자금들은 몰리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물론 이 엔터주들이 상승하다가 좀 하락을 했고, 최근에 그 급등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온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그 밸류에이션이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상당히 크게 들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뭐 2001년,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IT 버블과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도 무려 30배 넘어가고 50배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 점들은 역시나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된다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더 높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지 CJ ENM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수익성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그런 점도 있고,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디지털 방송도 전환을 하게 되고 IPTV 사업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방송 관련주들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 IPTV 관련해 가지고 이 컨텐츠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역시나 그런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플랫폼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 PP라고 하죠.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그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지상파도 그렇고요. 케이블 사업자 중에서는 역시나 대표적으로 CJ ENM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좋은 거고, 나중에는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관련주들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종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종편이 1% 시청률 돌파를 눈앞에 뒀다.
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일부는 뭐 설레발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편 관련주, 그러니까 종편에 직접 연관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 광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광고 단가 수익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입을 수 있고요. 종편에서 사실상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단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콘텐츠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큰 수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 광고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미디어랩 연관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편과 관련된 직접적인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쪽은 약간 피해를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여타 콘텐츠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얘기를 좀 종합해봐서 앞서서도 몇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SBS 미디어홀딩스, CJ E&M 말씀해 주셨는데 미디어 관련주에서 탑픽 종목을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CJ E&M을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상파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상파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도 있고 자체적으로 PP 사업부도 있고 송출 사업부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CJ E&M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왜 CJ E&M을 더 꼽냐면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첫 번째로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부터 엔스크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VOD를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상파 방송들에 대해서 다운을 받는 그런 수요보다는 일단 케이블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못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CJ E&M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 경쟁력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케이블 TV 중에서도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점들이 역시나 좀 이렇게 부각이 됐는지 지상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케이블 업체들과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은데요. 오히려 CJ E&M의 컨텐츠는 공급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지상파도 물론 좋지만 CJ E&M이 좀 더 우월한 입장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CJ E&M은 또 게임 사업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죠. 광해라든지 그런 영화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동반해서 갖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디어 관련주는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은 CJ E&M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